은퇴자금 16억이 사라졌다. 베트남으로 떠난 은퇴 공무원의 충격적 결말. 1. 서론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불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걱정을 품는다. 내가 모아둔 돈으로 정말 평생을 버틸 수 있을까? 혹시 잘못된 선택 하나로 모든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신문에서 가끔 보게 되는 은퇴자금 사기, 해외 이주 실패, 투자 실패 이야기는 남의 일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린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일해 모아놓은 돈이 한순간에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가진 불안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기도 하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된다. 은퇴자금 16억이 사라졌다. 베트남으로 떠난 은퇴 공무원의 충격적 결말. 이 자극적인 제목 뒤에는 사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은퇴 후 착각과 현실의 벽이 숨어 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퇴자의 삶에서 어떤 실수들이 반복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인 시선으로 풀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3가지 사례를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로 풀어내며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본문 은퇴 후의 삶 생각보다 더 치밀해야 한다. 은퇴라는 단어는 왠지 이제 고생 끝곡길 시작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난이도가 다른 방식으로 증가한다. 돈은 벌리지 않고 건강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사회적 관계는 줄어든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은퇴자들이 흔히 부딪히는 위험은 무엇일까? 아래 3가지 사례는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실수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사례 1. 해외에서 살면 월 100만 원이면 된다. 계산된 낙관의 함정.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K씨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 은퇴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이주했다. K씨가 떠나기 전 가장 확신한 건 한국보다 물가가 싸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 몇 달은 좋았다. 집도 크고 식사도 저렴하고 날씨도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늘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다가왔다. 의료비가 예상보다 비쌌다. 한국처럼 건강보험이 촘촘하지 않으니 사소한 질환도 큰 지출이 됐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빨리 증가했다. 현지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관광객 기반의 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외로움과 언어 장벽이 스트레스를 키웠다. 결국 우울감이 심해지고 다시 귀국했을 땐 이미 은퇴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 뒤였다. 이 사례의 핵심은 저렴한 나라에서 살면 돈이 오래 간다는 단순한 계산이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잘못된 확신이다. 사례 2. 연금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위험한 자기 최면. 평범한 직장인으로 은퇴한 60대 어씨는 나는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은퇴 직후 하고 싶었던 취미, 여행, 지출을 제한 없이 즐겼다. 문제는 연금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점이다. 고정 생활비가 생각보다 컸고 자녀의 결혼, 부모 요양, 예상치 못한 병원비 등이 겹치면서 지출은 연금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그리고 5년 뒤 그는 현실을 깨달았다. 연금은 생활비 일부일 뿐이며 나머지는 결국 본인이 마련한 자산이 메워야 한다는 사실. 씨는 이후 뒤늦게 지출을 줄이고 재무 구조를 다시 정비했지만 은퇴 초반 몇 년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했다. 사례 3. 조금만 굴리면 더 벌 수 있겠지? 은퇴자 투자의 전형적 실패. 퇴직금 10억 원을 받은 B씨는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며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사모투자, 코인, 부동산 공동투자 등에 뛰어들었다. 이 정도면 안정성이 있고 리스크가 거의 없다더라는 말만 믿고 말이다. 결과는 예상한 그대로였다. 원금 보장이 없다 보니 변동성이 커지고 사기성 투자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절반 이상의 자산을 잃었다. 흔히들 은퇴 후에도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투자를 한다. 즉 젊었을 때보다 더 위험한 구조로 뛰어드는 셈이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하나다.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3.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후 삶에 필요한 3가지 원칙. 위 사례들은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있다. 은퇴 후에는 확신보다 준비가 더 중요하다. 아래 3가지 원칙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1. 은퇴 후 5년은 지출 절제 기간으로 정하라. 은퇴 초기 5년은 가장 위험하다. 새로운 자유에 취해 지출이 급증하기 쉽고 이 시기 투자는 대부분 실수로 이어진다. 5년 동안만이라도 지출을 관리하면 은퇴 자산의 수명은 크게 늘어난다. 이 해외 이주는 꿈이 아니라 철저한 사업 계획서처럼 준비하라. 해외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준비다. 시범 거주, 의료 접근성 조사, 환율 리스크 대비, 현지 커뮤니티 파악 등 살아보기 6개월 정도는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투자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다. 은퇴자는 공격적 투자보다 안정적 배당, 예금 채권 기반 구조, 연금의 확장, 이 더 중요하다.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4.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의 시작. 은퇴자금 16억이 사라졌다는 비극적인 제목은 사실 경고문에 가깝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는다. 은퇴는 인생의 완성 단계가 아니라 더 세심하고 섬세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준비만 잘하면 은퇴 후 삶은 누구보다 여유롭고 안정적이며 만족스러울 수 있다. 오늘의 글이 당신의 은퇴 준비에 작은 기초가 되길 바란다. 은퇴는 두려움이 아니라 제대로만 준비하면 인생의 가장 평화로운 시기니까.